오랜만에 해보는 포켓몬 괴담 시리즈인데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 각자의 추억이 담긴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요새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이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그 폐기된 시나리오,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비레 그지무지.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으세요. 사람과 포켓몬의 경계가 모호했던 시절, 한 마을 소녀가 장작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마른 고목들이 많았기에 소녀는 조금만 더 챙겨가자 하며 자신도 모르게 산속 깊이 들어갔죠. 얼마나 장작을 주었을까? 소녀는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왔음을 뒤늦게 눈치챘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라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때 빽빽히 늘어선 나무 옆 정체 모를 남자가 말했습니다. 길을 잃은 거야? 내가 길을 아는데. 지금 내려가다간 한밤중이 되어 더 위험해질 거야. 아침에 데려다 줄게. 나랑 같이 가자. 달리 방법이 없던 소녀는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따라갔죠. 컴컴한 숲속. 남자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는 훤칠하고 수려한 외모를 가진 듯 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많이 배고프지? 자, 이거 먹어. 남자는 소녀에게 붉은색 열매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거 먹고 자자. 행여나 먼저 일어나더라도 절대 내 얼굴을 봐선 안 돼. 다음날 아침 소녀가 눈을 떴을 땐 남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나 궁금했지만 소녀는 남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언제까지 잘 거야? 남자의 목소리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밖을 보니 이미 해가 또 저물어 있었죠. 오늘은 이거 먹고 자자. 행여나 먼저 일어나더라도 절대 내 얼굴을 봐선 안 돼. 남자는 소녀에게 초록색 열매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소녀는 가족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이젠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크게 하품을 하더니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그러자 소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족 걱정, 귀가 하고픈 마음이 사라졌고 둘은 초록색 열매를 먹곤 잠에 듭니다. 잠들고 일어나면 다시 밤이 되어 있고 밤에 일어나 집에 가고 싶다 말하면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고 열매를 먹고 잠드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났을까? 아침에 일어난 소녀는 문득 이 남자의 정체를 알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자고 있는 남자를 확인한 순간 그건 블레이범이었습니다. 헌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째서인지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소녀와 블레이범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고자 동굴을 더 파고 땔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블레이범은 소녀에게 높은 나무에 올라 가지를 모아달라 부탁했고 소녀는 높은 나무는 무섭다며 낮은 나무에 올라 가지를 꺾고자 했죠. 그러자 블레이범이 소리칩니다. 안 돼. 낮은 나뭇가지를 뜯으면 인간들이 눈치챈다고.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은 많이 있었고 동굴 속엔 이제 블레이범과 소녀 그리고 아이가 있었죠. 블레이범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엔 이 아버지가 널 찾고 있었어. 하지만 넌 내 아내에게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 난 싸울 거야. 이에 소녀가 말했죠. 그러지 마. 네가 내 아버지를 죽인다면 내가 어떻게 너랑 살겠어. 블레이범은 끄덕였고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소녀는 밖으로 나가 낮은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곤 그 나무의 가지를 꺾은 뒤 다시 동굴로 들어왔죠. 그러자 내가 진심으로 끄덕였지만 아내는 나뭇가지를 끌어내렸구나. 아비와 싸우지 않기로 했지만 아비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네.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 눈과 목소리 그리고 마음을 받아주시오. 이 노래를 부르며 그것들을 활활 태워주시오. 블레이범은 이 노래를 부르곤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야, 나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윽고 동굴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소녀는 깜짝 놀라 곧장 뛰쳐나갔죠.
그리고 그곳엔 죽은 남편과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소녀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대성통곡하며 그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러주었죠. 이후 소녀는 아이와 함께 마을 변두리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허나 봄이 오자 마을 청년들이 몰려와 소녀와 아이를 조롱하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블레이범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려 했죠. 이에 소녀는 아버지에게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주세요. 저들이 블레이범의 가죽까지 씌우려 하는데 그땐 정말 큰일이 벌어져요. 이에 소녀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어 하더니 강제로 블레이범의 가죽을 씌워버렸죠. 그러자 소녀와 아이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블레이범도 반은 인간이구나. 인간과 다른 종과의 관계와 혼인을 다룬 이야기를 이물교구설화 혹은 이류교원설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우렁이와 결혼한 우렁각시 이야기, 진해와의 관계로 태어난 견원설화 같은 게 그 예죠. 이러한 이류교원설화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폐기된 시나리오의 경우 그걸 포켓몬 세계관과 연결지어 더욱 관심받았고, 사실 컨셉만 따졌을 땐 너무 잘 만든 시나리오 중 하나죠. 극중 블레이범은 소녀에게 붉은색 열매와 초록색 열매를 건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 해결도 있겠지만 둘 사이의 호감도를 높이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포켓몬스터에는 서로의 호감도를 높이는 붉은색 열매와 초록색 열매가 있습니다. 체력을 깎고 친밀도를 높이는 유성 열매, 스피드를 깎고 친밀도를 높이는 토막 열매, 특수 공격을 깎고 친밀도를 높이는 롬의 열매. 사람과 포켓몬의 경계가 모호했던 시절, 만약 블레이범이 소녀에게 가져다준 열매가 저 열매들이었다면 체력, 스피드, 공격 같은 신체 능력이 저하된 소녀는 나날이 도망칠 힘도 저항할 힘도 없어졌을 겁니다. 대신 매일같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정체 모를 남성과의 친밀도는 올랐겠죠. 게다가 저도 사용해보지 않은 열매라 그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흥미로운 붉은색 계열의 열매와 초록색 열매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맛을 싫어할 경우 혼란에 빠지는 파야 열매, 쓴맛을 싫어할 경우 혼란에 빠지는 아바 열매. 신맛과 쓴맛은 어릴수록 특히나 싫어하는 맛입니다. 만약 소녀가 이 열매들을 먹었다면 당연히 싫어했을 것이고 나날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겠죠. 이뿐만 아니라 극중 소녀가 집에 가고 싶다며 울먹이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때 블레이범은 크게 하품을 하곤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러자 소녀는 가족이 보고 싶은 감정도 근심 걱정도 모두 사라지게 되죠. 이는 마치 블레이범이 소녀에게 최면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미있게도 블레이범은 해롱해롱 유혹이라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술은 이성을 유혹해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곤란케 하는 기술들인데, 마치 이 장면과 닮아 있어 더욱 소름 돋았죠. 몇몇 영화들의 경우 일반 관객들은 눈치 못 챌 찐팬들을 위한 숨겨진 메시지, 이스터에그들이 존재합니다. 폐기된 시나리오 블레이범 설화는 포켓몬스터 세계관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든 시나리오라 생각될 만큼 소름 돋는 요소들이 많았죠. 물론 그 이야기가 아직 세상에 나오면 안 될 정도의 급진적 전개이긴 했지만요. 우리는 검은 닌텐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포켓몬스터는 사랑스럽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와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